오늘은 DB 업종 메타 광고 세팅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DB 업종 광고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요. DB 업종은 고객 정보를 수집해 서비스나 상담을 예약해주는 업종을 의미합니다. 주로 보험, 상조, 렌탈, 교육, 피부과 등이 있습니다. 나름 이게 경쟁이 치열한 업종이다 보니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그러면서도 계약 체결이 될 만한 진성 DB를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좀 많은 업종인데요. 이러한 DB 업종에서 메타 광고를 하려면 어떤 방향성을 가져가야 하는지 오늘은 메타 광고를 직접 세팅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방송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비어있는 계정을 하나 준비해봤고요. 메타에서 좀 실제로 쓸 수 있는 캠페인은 좀 이렇게 종류가 많은 편인데, 오늘 시간에는 DB 업종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좀 트래픽 광고, 그리고 이제 잠재곡의 이제 판매 캠페인 순서로 좀 직접 세팅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을 통해서 DB 업종에서 메타 광고를 왜 써야 하는지, 그리고 트래픽, 잠재 고객 양식, 판매 캠페인을 어떤 기준으로 세팅을 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봐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채팅 남겨주시거나 저희 방송 끝난 후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좀 트래픽 캠페인에 대해서 좀 세팅을 하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이제 그 광고를 아예 처음 만드시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만들기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메인에서 이제 광고관리자에서 만들기를 눌러주시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 그 캠페인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트래픽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설명이 나와 있듯이 사람들을 뭐 웹사이트라든지 앱이나 이제 인스타그램 프로필, 페이스북 이벤트 같은 좀 랜딩 페이지로 좀 이제 연결을 하는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광고를 보고 우리 페이지를 좀 많이 방문하게끔 이제 목표를 가지는 캠페인, 요 정도로 좀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캠페인을 좀 진행하기에 앞서서 아직 좀 메타 광고를 안 하고 계시는 브랜드라고 하면은 이제 메타 광고가 좀 효과가 있을까? 왜 해야 될까? 이런 게 좀 먼저 궁금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DB 업종은 좀 고객 의도도 중요한 업종이다 보니까 검색 광고를 많이 쓰게 되시는데, 그래서 메타 광고하면 품질이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거는 메타가 찾아가는 광고다 보니까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잘 모르던 고객에게도 후킹이 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인 거고요. 오는 고객만 받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면 DB 업종에서 꼭 해야 하는 광고이긴 합니다. 이게 신규 고객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받을 만한 사람을 모은다, 이 개념으로 접근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 시작이 아무래도 우리 서비스나 브랜드를 알리는 것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DB 업종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는 트래픽 캠페인도 많이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트래픽 캠페인은 이제 이름 그대로 좀 클릭이 잘 나오는 사람에게 광고를 보여주는 광고인데요. 이 단계에서 좀 문의를 남기는 경우는 좀 사실 드물어요. 그래도 좀 사용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맞아요. 이제 우선은 좀 굉장히 저렴하게 고객들에게 광고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장점이기도 하고요. 이제 같은 예산이면은 몇 배나 많은 고객한테 도달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저희 서비스를 알리거나 브랜드를 알려가지고 이제 이후에 좀 홈페이지 방문 타겟으로 리타겟이라고 해서 좀 광고를 다시 할 수도 있고, 그때는 좀 처음 광고를 보는 고객들보다는 호의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기 위한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저 세팅을 해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좀 목표를 선택을 하셨으면은 여기서 이제 계속 버튼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텐데, 여기서 이제 추천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한테 이제 모든 걸 이제 맡기는 거죠. 이제 뭐 고객 타겟이라든지 노출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자동화를 시킬 때 추천 설정을 써주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좀 수동 트래픽 캠페인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 브랜드에 좀 조금이라도 맞게 좀 세팅을 해주는 편입니다. 네, 이제 계속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좀 이제 캠페인을 만들 수 있는 세트로 이동을 하게 돼요. 이제 캠페인 이름 같은 경우에는 뭐 임의적으로 좀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게끔 지어주시는 편인데, 뭐 일반적으로는 만든 날짜, 광고 언제부터 집행했는지 바로 볼 수 있게 만든 날짜랑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캠페인 이제 목적을 사용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캠페인.
이렇게 진행을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산을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캠페인 예산이라는 거는 이 하나의 좀 목적을 가지고 요 아래에 있는 이제 하위의 광고를 좀 전체적으로 캠페인의 예산을 걸어가지고 이제 이 중에서 좀 효과가 나오는 광고 세트 그리고 이제 소재에 좀 예산을 몰아주고 싶을 때 이 캠페인 예산을 많이 쓰는 편이고요. 광고 세트 예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좀 타겟을 세분화해가지고 테스트를 많이 하실 이제 목적이신 경우에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좀 더 정교한 세팅을 희망하신다고 하면은 광고 세트 예산, 어느 정도 좀 이제 성과가 나오는 좀 이제 소재나 이제 광고 그룹 위주로 이제 예산을 쓴다고 하면은 캠페인 예산 이렇게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 트래픽 광고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를 이렇게 뭐 많이 진행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도달률 같은 것들을 살펴가지고 좀 반응이 안 좋으면은 이제 소재 단위로 좀 바로바로 변경을 해주는 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좀 캠페인 예산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일 예산을 설정을 하시고 여기까지가 좀 이제 캠페인 이제 세팅은 끝난 거고요. 캠페인 세팅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목적이랑 예산 요 정도를 설정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광고 세트로 넘어가는 건데요. 이제 광고 세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타겟을 선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된 캠페인의 성과가 이제 주로 광고 세트 이제 타겟을 어떻게 설정했는지에 따라서 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타겟을 좀 걸어뒀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연령 타겟을 뭐 걸어뒀고 뭐 여성한테만 노출이 되게 세팅을 해놨다. 그러면은 이제 그 세팅 값을 이제 보통 입력을 해두는 편입니다. 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처음에 전환 위치라고 해가지고 이 고객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 좀 어떤 페이지로 넘어가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좀 이제 웹사이트를 기준으로 설정을 하는 편이 많고요. 그리고 성과 목표라고 해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좀 어떤 고객들 위주로 노출을 시킬 건지를 좀 선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보통은 랜딩 페이지 조회수 극대화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광고를 내보냈을 때 우리 홈페이지에 좀 관심을 갖고 들어올 고객이 좀 이제 많은 이제 가능성을 주는 좀 목표를 설정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랜딩 페이지 조회수 극대화 요 성과목표를 좀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리고 아래로 좀 쭉 내려보시면은 여기 예약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광고를 언제 시작할 건지 언제 끝날 건지 이렇게 날짜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아래로 내려보시면은 이제 타겟 선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옵션 더보기를 눌러보시면은 몇 살부터 노출을 시킬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뭐 이제 상품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이제 성인 대상으로 하는 이제 DB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이제 연령대 자체를 좀 이제 최대 연령대인 25세 정도로 걸어서 좀 미성년자에게는 노출이 되지 않게끔 이렇게 좀 진행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좀 최소한의 세팅으로 언어는 글로벌 기업이 아니시라면 이제 한국어로 설정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타겟 같은 경우에는 설정을 따로 안 할 경우에는 좀 메타에서 임의적으로 어드밴티지 플러스 타겟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타겟을 정해주는 편이고요. 그 외에 이제 좀 추가적으로 좀 이제 연령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성별 같은 것들 타겟팅을 하고 싶으시면은 여기서 좀 이제 연령 설정도 따로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성별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성별을 고르고 상세 타겟팅에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뷰티라든지 교육 이런 식으로 주로 이제 그 해당 고객들이 좀 이제 많이 좀 찾아봤었던 좀 이제 광고라든지 이제 그 피드 정보를 토대로 이 해당 이제 관심사가 있는 좀 고객들 위주로 노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세팅을 해둔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뒤로 갈수록 캠페인이 늘어날 테니까 여기서 좀 해뒀던 이제 그 세팅 값을 좀 광고 그룹명으로 입력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좀 세팅을 해두면은 나중에 좀 구분을 하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네, 여기까지 좀 설정을 해둔다고 하면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타겟 정의라고 되어 있고 아래 예상 타겟 규모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트래픽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아무래도 광범위한 고객들에게 우리 브랜드나 서비스 정보를 노출을 하는 목적의 광고이기 때문에 이 타겟 규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넓어질 수 있도록 좀 타겟을 좀 추가적으로 선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처음부터 이제 그 어드밴티지 플러스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타겟 규모를 조금 넓혀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세팅을 해두면은 대략적인 이제 세팅은 전부 다 완료가 된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소재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소재를 이렇게 좀 쭉 내려보시면은 광고 설정을 먼저 할 수가 있고요. 뭐 슬라이드 형태인지 컬렉션 형태인지 이미지나 동영상인지 요걸 먼저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요 여러 주의 광고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른 이제 브랜드의 광고에 좀 이제 같이 노출이 될 거냐 아니면 좀 단독으로만 노출이 될 거냐 요걸 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브랜드마다 다르기는 한데 뭐 엄청 이제 경쟁력이 있고 다른 브랜드랑 같이 노출이 돼서도 좀 우리 쪽으로 좀 이제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고 하면은 요거는 좀 해제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홈페이지 어떤 사이트로 광고를 눌렀을 때 어떤 사이트로 가게 할 건지 홈페이지를 넣어줄 수가 있고요. 여기 크리에이티브 이제 설정을 눌러주시면 이미지 광고인지 동영상 광고인지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들어가셔서 이제 미디어 눌러주시면은 여기 뭐 소재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하나 이제 선택을 해주시고 뭐 비율 조정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원본 설정 그대로 좀 늘리게 해가지고 이제 광고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문구에는 이제 그 고객들이 광고를 봤었을 때 이제 같이 볼 수 있는 좀 설명들이 이제 들어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기본 문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목이나 이제 내용 구분 없이 같이 나오는 편이고요. 제목 따로 내용 따로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아래 제목 설명 결국에 세 칸을 좀 다 입력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문구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크리에이티브에 이제 옵션을 넣어줄 수가 있는데 뭐 메타가 자체적으로 보정을 해주거나 뭐 아니면 오버레이를 추가를 하거나 음악을 추가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뭐 미리 보기로 살펴보시고 이제 마음에 드는 옵션만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팅 자체는 좀 이제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면은 크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요. 아무래도 이 세팅을 하는 목적 자체가 이제 저희가 좀 원하는 좀 결과를 얻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우선 지금 트래픽 캠페인에 대해서 좀 이제 세팅 진행을 해봤는데 좀 트래픽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쓰는 목적을 먼저 정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혜진 마케터님 같은 경우에는 좀 트래픽 캠페인을 어떨 때 좀 사용을 하시는 편이세요? 일단은 많은 고객들에게 이제 도달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좀 우리 서비스를 알리거나 좀 브랜드를 알리고자 사용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리타겟이라고 해서 홈페이지 방문자를 대상으로 광고를 또 다시 할 수 있고 그때는 좀 처음 광고를 보는 고객들보다는 호의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트래픽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의 좀 서비스를 널리 알리는 게 목적이지, 이제 그 중에서도 좀 이제 상담 문의를 남길 가능성이 높은 이제 고객들한테 뭐 별도 타겟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전환이 많이 안 나올 수는 있어서 좀 이제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좀 어떨 때 사용을 많이 할까요? 예를 들자면 이제 신규 계정이나 뭐 픽셀 데이터가 전혀 없는 경우 그리고 아니면 랜딩 페이지나 소재를 테스트를 할 때는 소라 마케터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좀 리타겟 모수를 모으거나 브랜딩을 해야 할 경우에는 좀 트래픽 캠페인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캠페인입니다.
맞습니다. 예, 다양한 고객들을 좀 탐색하고 유명해지는 데 목적이 있는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체 예산 중에서는 좀 일부를 좀 차지하는 캠페인일 것 같고요. 보통 이제 DB 업종의 핵심 같은 경우에는 잠재 고객 캠페인이나 아니면은 좀 판매 캠페인을 통해 가지고 주로 문의 접수를 받기는 하거든요. 이제 DB 업종에서 핵심인 잠재 고객 양식 캠페인을 말씀을 드리면은 잠재 고객 양식 캠페인은 좀 메타 안에서 바로 이름과 연락처를 받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환 장벽이 굉장히 낮고 랜딩 페이지를 안 거치기 때문에 신청 자체가 정말 잘 나오는 편이에요. 이게 판매 캠페인에 비해서 좀 DB 단가가 압도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상당 고객 수가 곧 매출로 직결되는 DB 업종에서는 필수적인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단점은 홈페이지로 유입이 돼서 서비스를 살펴보고 문의를 남기는 고객들과는 달리 이게 또 바로 설문 페이지에서 문의를 남기시기 때문에 허수 비중이 다소 높다는 단점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설정으로 하시기보다는 DB 품질을 높여주는 세팅을 결합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이제 세팅을 진행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혜진 마케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잠재 양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탐색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설문을 좀 바로 남기게 세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DB 수집은 되게 많이 되는데 좀 허수 비중을 어떻게 줄일 거냐, 좀 이게 관건이 되는 캠페인이에요. 근데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캠페인 목적에 맞게 이제 그 목적에 좀 이제 달성할 수 있는 세팅을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DB 수집은 많이 되면서 좀 진성률을 높일 수 있는 세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만들기 눌러주신 다음에 잠재 고객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계속을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 좀 이제 캠페인이 생성이 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광고 세트인지 캠페인인지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하루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정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광고 세트에서 이제 보시면은 웹사이트랑 이제 그 양식으로 이제 같이 이동이 될 건지, 아니면은 웹사이트로 이동을 할 건지, 혹은 단일 전환 위치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생성한 양식 위주로 좀 진행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먼저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그러니까 아래 성과 목표에서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잠재 고객 수 극대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이제 그 문의량 자체를 좀 이제 극대화하고 싶으신 경우에 이제 선택하는 목표고요. 이제 기타 목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환 잠재 고객 수 극대화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실제로 그 문의를 남긴 다음에 좀 계약 성사율이 좀 이제 높을 수 있는 고객들한테 도달하는 거. 장단점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위에 거를 선택을 하면은 DB 수집이 그만큼 많이 되고 DB 단가가 떨어질 거고, 아래 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좀 진성률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목적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날짜 선택하시고 좀 이제 타겟 선정하시고, 그리고 좀 이제 다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소재단에서 좀 선택을 할 건데, 이제 잠재 양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하나는 이제 이 고객들이 좀 이제 보고 관심을 가질 만한 소재 세팅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인스턴트 양식이라고 해가지고 양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바로 설문 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양식 만들기를 눌러주시면은 여기서 이제 그 수집할 정보나 아니면 질문 사항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초기에 이제 뭐 설명 같은 것들도 넣을 수가 있어서 차례대로 하나씩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업체 소개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좀 수집할 정보랑 질문.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이름이나 이제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 같은 것들을 좀 선택을 하고, 이제 카테고리를 추가해가지고 좀 다른 질문을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기본 세팅이 영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설정값 같은 경우에도 한글로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좀 조정을 해가지고 좀 이제 질문 사항들을 넣을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 이제 선택을 하고, 이제 끝으로 이제
이동시킬 이제 링크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식 만들기를 선택하셔서 양식 만들기를 선택해 주시면은 양식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고요. 저희가 그 라이브 방송 특성상 이런 좀 이제 세세한 세팅을 다 하나하나 입력을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가지고 여기서는 지금 이제 만들기가 안 돼 있어요. 왜냐면 이게 빈칸이 있으면 생성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하나씩 입력을 하고 나서 양식 만들기를 눌러주시면은 요게 이제 그 잠재 고객 양식이 생겨가지고 좀 같이 세팅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만들고 나면은 여기 아래 이제 활성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잠재 고객 양식 이제 세트들이 이제 생길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사용할 이제 양식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크리에이티브 설정을 들어가서 이미지나 이제 동영상, 우리 이제 업체를 홍보할 수 있는 좀 이제 소재를 입력을 해주시고 게시를 눌러주시면은 이제 잠재 양식까지도 끝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진성률을 높인다고 했었을 때 좀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무래도 중간중간 좀 허들을 많이 만들어 주실수록 좋은 건데요. 뭐 첫 번째로는 이제 인스턴트 양식으로만 이동을 시키는 게 아니라 웹페이지랑 인스턴트 양식 중에 좀 선택을 하게 해서 이제 홈페이지를 통한 이제 유입도 좀 같이 받아내는 게 좀 진성률을 높이는 핵심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타겟이죠. 이게 타겟을 너무 이제 광범위하게 잡는 게 아니라 애초에 좀 이제 우리 좀 이제 업종 관심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 서비스를 좀 받기에 적합한 좀 연령대나 좀 이제 성별 타겟을 좀 걸어서 이제 그분들한테만 노출을 시킨다고 하면은 이제 또 좁혀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광고 세팅을 할 때도 이제 양식에 좀 이제 다양한 좀 이제 설문 질문들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휴대폰 인증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휴대폰 인증을 한 이제 고객들만 이제 저희 쪽에 문의를 남길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세팅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중간중간에 허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진성률을 조금 높여줄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이제 잠재 고객 캠페인에 대한 이제 설명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잠재 고객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DB 개수인지 아니면 좀 DB 품질인지에 따라 가지고 좀 이제 많이 좀 선택지가 달라지는 편이에요. 좀 이제 DB 개수 수집이 목표라고 하면은 좀 최대한 러프하게 설정을 해주시는 거고 이제 그 잠재 고객 캠페인 중에서도 좀 진성률을 높이겠다. 이제 그러면은 좀 이제 세팅을 이제 정교하게 해준다. 요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그 남아있는 캠페인이 또 어떤 게 있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판매 캠페인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좀 DB 업종은 이 세 가지 캠페인을 결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여기의 경우에 따라서 우리 브랜드 공식 페이지로 홍보하는 인지도 캠페인, 판매 캠페인 중에서도 리타겟 캠페인 등을 쓰는 경우가 있고요. 잠재 양식이 DB 개수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판매 캠페인은 홈페이지 랜딩을 통해 의도 높은 고객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좀 DB 품질을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판매 캠페인을 주력으로 가되 좀 잠재 고객을 함께 집행해가지고 DB 단가를 같이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판매 캠페인을 비롯해서 메타 캠페인이 대부분 주간 50개 이상의 목표 이벤트를 달성시켜야 최적화가 되고 효율이 좋아지는데요. 아무래도 클릭수 이벤트를 쓰는 트래픽이나 DB 수집이 쉬운 잠재 양식에 비해 판매 캠페인이 최적화는 좀 어려운 편인 것 같기는 해요. 네, 맞아요. 메타 광고 하면은 이제 머신러닝 최적화를 어떻게 시키냐, 이제 이런 것도 좀 되게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인데, 이제 판매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좀 주간 50개 이상 좀 문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클릭이라든지 아니면은 설문 이제 수집수 이런 걸로 최적화가 되는 다른 캠페인에 비해서 좀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좀 이제 주간 50개 이상 문의가 나올 만한 예산 편성을 좀 충분하게
깔끔하게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좀 소재 퀄리티 그리고 랜딩 페이지 퀄리티가 좀 중요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최적화를 못 시키더라도 좀 장기간 이제 꾸준한 운영을 해주시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온라인 광고라는 게 좀 세팅만 해둔다고 끝이 아니라 결국엔 계속해서 성과를 높여나가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다음 방향을 잡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소재 퀄리티도 중요하기 때문에 소재 기획이나 제작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대표님 브랜드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마지막 캠페인인 좀 판매 캠페인 세팅을 한번 해볼 텐데요. 판매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꼭 DB 업종이 아니더라도 이커머스에서도 좀 많이 쓰는 캠페인이에요. 근데 좀 차이점이 있다면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좀 최종 목적지를 좀 판매로 두는데 이제 DB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의 완료를 좀 이제 최종 이제 트래픽을 걸어가지고 요걸 토대로 좀 전환 이벤트를 수집을 하는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좀 판매 캠페인 생성을 해주신 다음에 뭐 이제 캠페인 예산, 광고 세트 예산 이제 선택해 주시고 일일 예산을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광고 세트로 이제 넘어간 다음에 좀 전환 위치나 성과 목표 이렇게 좀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좀 이제 다양한 선택지가 있기는 한데 판매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좀 최대한 많은 전환수를 받는 게 좀 중요해서 전환수 극대화로 이제 보통 이제 사용을 많이 합니다.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타겟이랑 이제 일정 설정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노출 위치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판매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뭐 지속 운영을 할 경우에 아무래도 특정 지면 위주로 좀 전환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좀 이제 연필 모양 선택을 하신 다음에 좀 이제 주로 좀 전환이 나왔었던 이제 좀 지면 위주로만 노출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제외된 노출 위치의 제한적인 지출 허용 이거는 이렇게 제외한 지면이어도 이제 메타가 판단을 했었을 때 성과가 나올 것 같은 경우에 좀 일부라도 예산을 끌어다 쓰겠다 이런 건데 뭐 아예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제 체크 해제를 해주시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이제 조금 정도는 좀 지출을 허용을 하겠다 이제 그러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소재단으로 넘어가가지고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랜딩 페이지 URL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 문구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이제 미디어 선택해주시고 이제 게시 누르면 이제 끝나요. 네. 여기까지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그 메타 기본적인 세팅을 하는 방법이랑 좀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정교화를 시킬 수 있는지 이거를 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라이브 방송이다 보니까 좀 방송 시간이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조금 이제 디테일한 세팅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다음 시간에 준비를 해가지고 좀 다시 한번 이제 뵈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요약을 해보자면은 DB 업종에서 좀 메타 세팅을 한다고 했었을 때 좀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캠페인이 있었죠. 뭐가 있었죠? 트래픽 캠페인이죠. 맞아요. 그리고 잠재 고객 캠페인, 마지막으로 판매 캠페인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각각의 좀 캠페인 목적에 맞춰가지고 세팅을 해주는 게 결국에는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트래픽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인지도 강화 목적. 그리고 이제 서비스 홍보 목적이다 보니까 요 이제 이런 좀 이제 캠페인 특성을 살려주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광범위한 노출, 우리 서비스를 알려줄 수 있는 소재. 요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좀 이제 신규 고객이 보기에도 이런 서비스가 있구나, 이런 브랜드가 있구나 이렇게 좀 이제 인지를 시켜줄 수 있는 좀 소재 활용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잠재 고객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장점이 이제 간단한 DB 수집, 즉 DB 수 극대화가
장점인 캠페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재 같은 경우에도 이게 너무 정교화를 하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계약 가망이 있는 최소 타겟 관심사 정도를 설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사실 설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간중간에 허들을 만드는 방법을 많이 알려드리기는 했는데, 설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좀 단순한 게 좋아요. 그게 좀 이제 이 캠페인의 좀 특성을 살리기가 좋거든요. 이게 단순화를 시켜가지고 좀 많은 양의 좀 DB를 수집할 수 있도록 좀 세팅을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이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판매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주력 메인 캠페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좀 의도가 높은 DB 수집, 진성률 극대화, 요게 좀 이제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주된 고객층에 맞춰서 세부나 타겟을 좀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서는 사실 소재 퀄리티랑 랜딩 페이지가 좀 굉장히 중요해져요. 홈페이지를 보고 실제로 좀 이제 어느 정도 서비스 관심이 있는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홈페이지를 보고 문의를 남길지 말지 좀 고민을 해서 문의를 남기기 때문에 진성률은 높지만 좀 그만큼 좀 경쟁도도 좀 어느 정도 있는 편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재 퀄리티랑 좀 랜딩 페이지 신경을 써주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좀 예산이 제한돼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예산을 가장 많이 분배를 해야 이제 그래야 좀 이제 성과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캠페인,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대표적인 좀 DB 업종에서 좀 이제 3가지 좀 캠페인을 이제 만드는 이제 간단한 이제 방법이랑, 그리고 좀 주요 특성 위주로 좀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아무래도 좀 혜진 마케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광고라는 게 세팅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좀 계속 성과를 높여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문의를 주시면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 DB 업종 메타 광고 세팅 전체 흐름 한번 살펴봤고요. 소라 마케터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한테 상담 문의 편하게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지금 가지고 계시는 고민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AMPM 글로벌 퍼포먼스 1본부 1팀 이혜진, 신소라 마케터였습니다. 네,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